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설을 통해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전 세계를 말 그대로 휩쓸고 있는 K-팝의 백년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K-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화려한 조명, 그리고 진짜 자로젠도 듯한 완벽한 칼군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함의 이면에는요. 지난 100년간 격동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진화해온 엄청난 DNA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의 이 매끈하고 화려한 K-팝, 도대체 그 진짜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 스트리밍 앱은 잠시 꺼두고요. 전기도 없이 손으로 낑낑대며 태엽을 감아야 했던 낡은 축음기 시대로 확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달래주고 또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던 그 진짜 출발점으로 말이죠. 오늘 함께할 여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1920년대 초기 대중음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요. 전쟁통에 들어온 서양 리듬, 60년대 소리의 혁명, 그리고 80년대 엄청난 황금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왕, 조용필까지 이 100년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달려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한국 대중음악이 처음 세상에 나왔던 1920년대와 30년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에 음악을 듣는다는 건요. 지금이랑은 차원이 아예 달랐습니다. 10인치짜리 SP 음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손으로 태엽을 감아서 틀어야 했죠. 게다가 한 면에 딱 한 곡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나중에 60년대에 가서 한 면에 6곡이나 들어가고 입체적인 스테레오 사운드까지 지원하는 12인치 LP로 확 바뀌거든요. 한 곡에서 6곡으로, 그것도 고음질로. 이 어마어마한 기술의 도약이 당시 음악 산업 한도를 얼마나 크게 뒤집어 놨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기술 발전과 함께 가요계에도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1925년에 처음으로 안기영의 창작곡 내 고향을 이별하고가 발매됐고요. 그리고 1926년, 이건 정말 전설적이면서도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죠. 천재 소프라노 윤심덕이 사회찬미라는 곡을 녹음하고 귀국하는 길에 대한해협에 투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사회가 정말 발칵 뒤집혔죠. 또 1935년에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대히트를 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냐면 나중에 우리나라 제1호 노래비의 주인공이 될 정도였습니다. 시대의 아픔이 그대로 음악에 녹아들었던 거죠. 자, 이제 시대는 좀 더 어두운 격동기로 접어듭니다. 두 번째 챕터, 1940년대와 50년대, 전쟁, 그리고 서구 리듬의 유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국가적인 비극이 음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1945년에 광복을 맞으면서 드디어 우리말과 노래를 되찾았나 싶었는데 곧바로 분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월북 작가들의 곡들이 금지곡으로 북경어렸죠.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이때 연예인들은 가엽이라는 군 예대에 들어가서 전쟁터를 직접 누볐어요. 말 그대로 군번도 없는 용사들이었죠. 포탄이 떨어지는 진중이나 피란지 부산에서 불렸던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나 굳세어라 금수나 같은 노래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집 잃은 피란민들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혹했던 전쟁이 끝나고 1953년 휴전이 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서양 문화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고요. 곳곳에 댄스홀이 생겨났죠. 우울하고 구슬펐던 전시가요를 넘어서 아주 경쾌한 만보 같은 리듬이 유행하며 이른바 춤바람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의 템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1960년대 진정한 대중음악의 르네상스가 열립니다. 세 번째 챕터, 소리의 혁명입니다. 이 소리의 혁명은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963년에는 음반 크기가 12인치 LP로 확 커지고 64년부터는 입체적인 스테레오 사운드가 도입되거든요. 오디오 기기가 이렇게 급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전기를 활용한 일렉트릭 사운드가 대세가 된 거예요. 이 기술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키보이스나 에드포 같은 최초의 록 그룹 사운드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아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셈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60년대 음악씬을 보면 와, 정말 스펙트럼이 엄청납니다.
한쪽에서는 노란 셔츠의 사나이를 부른 한명숙 씨처럼 미팔꽃 무대에서 서양팝을 부르던 가수들이 주류로 팍 치고 올라왔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 씨가 완전 메가히트를 치면서 트로트의 부활을 알렸죠. 거기다 통기타 하나 딱 메고 청년 문화를 이끌었던 세시봉의 트윈폴리오까지 등장합니다. 장르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음악의 용광로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한 번 더 바꿔볼까요? 네 번째 챕터, 다양성이 그야말로 폭발했던 1980년대 황금기입니다. 1980년대 대중음악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정말 교과서에 밑줄 쫙 쳐야 할 만큼 완벽한 다양성의 시대였습니다. 록, 발라드, 댄스, 트로트, 어느 장르 하나 소외되는 것 없이 차트에서 치열하게 공존했죠. 특히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 같은 경연대회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숨어있던 실력파 청춘 뮤지션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이 황금기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흥미로운 아티스트 한 명을 꼽자면 단연 이상은 씨를 얘기해야 합니다. 1988년 강변가요제에서 담다디로 대상을 타면서 완전 신드롬을 일으켰거든요. 당시 여가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껑충하게 큰 키에 마른 체격, 선머슴처럼 무대를 껑충껑충 뛰며 노래를 불렀어요. 이 모습이 당시 10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아주 제대로 훔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상은 씨의 음악 세계를 설명할 때 딱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노마드입니다. 정해진 틀에 얽매이는 걸 거부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 나섰죠. 가사는 되게 슬픈데 그걸 툭툭 던지듯이 밝고 신선한 멜로디 연주 불렀어요. 이게 당시 대중들한테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노래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의 삶의 태도였던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설, 가왕, 조용필입니다. 임진모 평론가가 남긴 이 엄청난 코멘트 한번 보실래요? 영어권 음악을 비틀스 등장 전후로 나누듯 한국 대중음악은 조용필 등장 전후로 나뉜다. 와, 음악계에서 비틀스랑 비교될 정도라니 감이 오시나요? 그야말로 한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건데요. 대체 그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찬사를 받는 걸까요? 그의 믿기 힘든 업적들을 아주 빠르게 훑어볼게요. 1976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전국을 뒤집어 놓으며 화려하게 등장했고요. 1979년 단발머리에서는 무려 대한민국 가요계 최초로 신디사이저를 도입했습니다. 팝에 푹 빠져있던 젊은 세대를 단숨에 사로잡았죠. 게다가 1985년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보면 트로트부터 블루스, 심지어 오페라까지 장르를 막 넘나들면서 융합해버려요. 완전 천재적인 행보죠. 하지만 진짜 대박인 건 당시 타이틀곡 한 곡만 띄우면 장땡이던 시장의 패러다임을 깨부수고 무려 19개의 정규 앨범을 내면서 앨범 전체의 예술적 완성도를 듣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산업의 축 자체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의 K-팝과 소름 돋게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오빠 부대입니다. 조용필 씨가 이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닐 당시 나이가 10대 아이돌이 아니라 30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역사상 처음으로 10대 소녀들이 주축에 된 거대한 팬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조용필 현상이었죠. 오늘날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드는 K-팝 문화, 그 치열하고도 열정적인 스탠 팬덤의 오리지널 DNA가 바로 이때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전개도 없이 손으로 돌려 듣던 낡은 10인치 음반에서 시작해서 전쟁의 참상을 이겨내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천재 아티스트들의 도전을 거쳐 지금의 글로벌 한류로 폭발하기까지 이 숨가쁘고 찬란했던 100년의 여정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 긴 해설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기술과 문화가 미친 듯이 융합하고 있는 지금, 과연 한국 대중음악의 다음 100년은 전 세계에 또 어떤 기막힌 소리를 들려주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질문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